본전이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상당히 손해입니다. 본전이면 손해라는 거죠. 네, 최광욱 의원과 예를 들면 최광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설전 벌였잖아요. 그 제일 유명한 설전이었어요. 네. 네. 양비론이잖아요. 아유, 최광욱 의원도 부적절했고 한동훈 장관도 어떻게 또 그럴 수 있어. 이러면은 한동훈 장관한테 상당히 마이너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차기 대통령 후보에서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정치적으로 쭉 자신의 능력과 캐파와 위상을 키워나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런 식의 공박은 우리가 누구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냐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극렬한 보수 우파 쪽의 지지자들로부터는 환호를 받겠지만 그보다 좀 떨어진 분들, 합리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비호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계속 법무부 장관만 안 할 거잖아요. 2024년도에 출마도 할 거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건 모르죠. 예상이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예. 그렇다면 보다 더 큰 정치적 꿈을 꾸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진다. 비호감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한테 손해죠. 그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태현의 정치쇼. 이제 3부는 요 얘기 해볼게요. 법사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법사위원하고 충돌이 많았어요. 뭐 자세한 어떤 대화를 오갔는지는 뭐 어제 그제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재밌더라. 너무 재밌어요. 이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부터 좀 들어보죠. 윤태곤 실장부터. 민주당에서는 어제 보니까 어제 기자회견 했어요. 법사위 위원들이 한동훈 장관의 국회 답변 태도가 문제가 있다. 어제 법사위 위원들 얘기 보니까 뭐 한동훈 장관 국회 무시가 점입 가경이다.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 뭐 요런 기자회견 했다는데. 그러니까 뭐 아주 이제 드라이하게 나눠보자. 민주당이 지적한 건 주로 톤 앤 매너에 대한 거예요. 뭐 위법이다, 뭐 불법이다, 거짓말했다 이런 쪽보다는 톤 앤 매너에 대한 것이었고 톤 앤 매너가 거칠었죠. 거칠었고 그리고 이제 항상 뭐 싸움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양비론 같습니다만은 손뼉도 맞아야지 소리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한 장관이 됐으니까 저는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톤을 낮춰라. 네. 근데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게 사람 가린다. 사람 가린다. 이 사람한테는 내가 이 정도 해도 되겠다. 라고 싶은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죠. 뭐 소위 말하는 철험의 멤버 최강욱 의원, 김남국 의원, 김남국 그 철험은 아니지만 박범계 전 장관까지 이제 그런 부분하고 다른 법사위원들하고 대할 때 확실히 다른 게 있고 물론 그 질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양쪽 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민주당에서 법사위의 편성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게 과연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것인가? 근데 그때는 이제 지지층의 요구가 있었으니까 와 최강욱, 김남국 다 해야지 뭐 하는 요구가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그리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계속 이러는 게 좋은 것인가? 상대를 보지 말고요. 나를 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양쪽 다. 김상환 평론가요? 일단 공격이 안 되잖아요. 민주당이. 네. 공격이 안 되면 민주당이 법사위 구성을 변경하는 게 맞죠. 그럼 누구를 빼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사람들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거 자체가 본인의 어떤 논란을 촉발시키는 이런 분들은 좀 빠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건 이게 국회라는 거의 본질 그리고 상임위의 본질 국정감사의 본질이 있거든요. 오늘 본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본질은 국민의 대표가 집행부를 향해서 의문점을 해소하거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러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국민의 대표를 공격하고 추궁한다? 그게 맞나요? 그 제도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공격하고 싶으면 공격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활용해야죠. 사법부를 활용을 하든 아니면 뭐 언론에 나가서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건 아니면은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하건 이런 제도를 활용해야지 그 자리에서 국민의 대표를 싸워서 이기겠다.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윤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을 나누어서 뭐 지금 보면서 전략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먹히는 상대는 있지만 그걸 제가 전투로 봐요. 그러면 전투에서는 다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임위에서 한 행동이 전쟁이라는 큰 측면에서 보면 하나하나 부적절함으로 남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겨서 뭐 하겠어요. 한동훈 장관이. 결국은 본인이 하고자 한 큰 그림이 있을 텐데 큰 그림에서는 부적절한 태도나 부적절한 자세가 쌓여나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직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장 소장은요? 본전이면은 한동훈 장관에게 상당히 손해입니다. 본전이면 손해는 무슨? 네, 최광욱 의원과 예를 들면 최광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설전 벌였잖아요. 그 제일 유명한 설전이었어요. 네. 네. 양비론이잖아요. 아유, 최광욱 의원도 부적절했고 한동훈 장관도 어떻게 또 그럴 수 있어. 이러면은 한동훈 장관한테 상당히 마이너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차기 대통령 후보에서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정치적으로 쭉 자신의 능력과 캐파와 위상을 키워나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런 식의 공박은 우리가 누구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냐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극렬한 보수 우파 쪽의 지지자들로부터는 환호를 받겠지만 그보다 좀 떨어진 분들, 합리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비호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계속 법무부 장관만 안 할 거잖아요. 2024년도에 출마도 할 거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건 모르죠. 예상이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예. 그렇다면 보다 더 큰 정치적 꿈을 꾸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진다, 비호감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한테 손해죠. 그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예를 들면 이게 참 사람이 어려운 건데 예를 들면 상대가 최강욱 의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 좀 예인데 최강욱 원래 전통적인 법무부 장관이라면 예를 들면 뭐 최강욱 의원이 뭐 채널A 사건에 관해서 뭐 나도 일각에서는 피해자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죠. 그거는 토넷메라랑 그냥 무조건 고개 숙여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지. 그거는 질문에 대한 거를 자기 생각을 밝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얘기들을 조금 정제된 말로 아주 차분하게 오히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 지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 의원이 뒤에 가가지고 이제 인혁당 이야기하면서 뭐 검찰 사과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 그 뒤에 있는 이제 그 이자 면제 같은 것도 하고 그랬다 그 사과하는 마음으로 전 정부 못했지만 그러면은 되게 멋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죠. 이야기해 보세요. 뭐 이제 말씀하시라고요. 듣겠습니다. 앉아야. 답변을 하라는데 왜 듣겠대? 알겠습니다. 저 근데 어제 저 최강욱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짚어보면 아마 정점식 간사죠? 법사위 네. 간사가 얘기 꺼냈던 것 같은데 본인의 재판 중이고 그 사건에서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니까 이거 이해 충돌이 있다. 뭐 요걸 가지고 이해 충돌이 있다고 한동훈 장관도 얘기한 것 같고 뭐 그랬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해 충돌이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 충돌이 있죠. 네,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어쨌든 이게 뭐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현상은 그렇게 벌어진 거고 그리고 그 현상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이 거기에 다 연동돼서 이야기가 되는 거는 저는 맞아요. 아닌 것 저도 같아요. 동감인 게요. 뭐 전 법조인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판단하는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볼 때 되게 말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법원에서 형 규정상에서 이까지는 우리가 딱 잘라가지고 기피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건 문제는 있는데 이게 애매해가지고 못 받아들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억울하지만은 어쨌든 그 법 재판에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안 되면 또 2심 가고 3심 가고 하는 거지. 저는 약간 거기다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정치가 작동이 잘 되면은 이 성문법이 아니라 불문법과 관행의 힘이 정말 센데 우리는 이게 작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규정 갖고 와. 뭐 국회법에 있어라고 해버리면은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 계속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장관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최강욱 의원이 뭐 아니, 아니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법사위. 저런 질문을 하고 저런 분들한테 질문을 받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니까요. 본인이 차분하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차분하게만 답변을 하면 저런 걸 차분하게 다 지적할 수 있어요.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을 응원할까요? 저도 민주당원이지만 지금 뭐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질문하는 게 굉장히 좀 약간 이게 국민을 위한 질문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가 올라가고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저는 돋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이고 한동훈 장관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을 너무 싫어하는 게 드러나. 네? 정말 서로 경멸하는 수준으로 싫어하는 것 같은데 좀 냉정한 모습 보여주면은 훨씬 더 인정받을 것 같다. 좋은 적이 있는 것도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김영삼, 김대중 같은 이런 역사의 라이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약간 떨어지는 이제 호적수 좀 이상한데 상대방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거 제 3자가 볼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거 약간 되게 좋은 거예요 본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최강국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 게 한동훈 장관에게는 그쵸. 잘만 활용하면 뭐 그런 얘기구나. 알겠습니다. 야, 이거 재밌는 얘기네. 자, 요거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이거 김상현 평론가. 네. 어제 김혜경 씨 네.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서 경찰 출석했는데 네. 이거 뭐 전대에는 뭐 상관없겠죠? 어차피 승부. 아유 끝났는데요. 뭐. 제가 그 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인류가 현재 인류. 야 이거 네. 철학적인 얘기인데. 현재 인류가 포노사피엔스다. 휴대폰 인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휴대폰을 보시다 보면 본인이 자각을 못하겠지만 유튜브나 뭐 좋아하는 콘텐츠가 전부 다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올라와요. 맞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확증 편향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얘기를 또 듣지 않게 되니까 그런 듣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인내심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확증 편향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좀 그게 지금 심한 모델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대에 영향이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인들은 이 사피엔스 이거에 대한 대책 이거를 좀 세우는데 머리를 맞대는 게 그리고 이것이 미래 사회가 좀 밝게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책을 세우고 있죠.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 같아요.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이게 좀 비슷한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강성 지지층이나 팬덤에 휘둘리는 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이거 진짜 궁금해서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지금 당원 개정할 수도 있다면서요? 권리당원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대의원회에서 했던 거로 맞나요? 내용이? 그렇죠. 이제 그런 뭐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지금 왜냐하면 그 일부 강성 지지층의 그 발언, 입장 이런 거에 다른 당원들은 눈치를 봐야 되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심지어 겁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지금 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학기술이 발달했어요. 안 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모두가 자기 전문 분야와 생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사안, 다 같이 결정할 사안은 같이 하지만 그 외의 사안은 시간을 들여서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를 모으고 공부하고 하는 게 필요한 그런 작은 뭐 다른 사안들, 전문적인 사안들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정치도 전문가의 영역인 거예요. 대의하게 하는 거죠. 네. 대의민주주의의 원리. 그렇죠.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파퓰리즘 정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파퓰리즘은 굉장히 확증 편향적 인기주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큰 사안은 어. 그렇게 같이 결정하는 게 돼요. 근데 엄청나게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 것들을 막 던지면 그분들이 생업이 있는데 그걸 언제 판단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래서 판단을 하겠어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전당대회가 있고 중앙위원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는 참고하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권력을 대의하고 하는 거는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국정 운영할 때 참고를 하는 거. 정당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거를 매번 여론조사를 가지고 최고 의결을 한다? 그건 좀 위험한 점이죠. 정부가 필요 없지. 간단한 거죠. 이거는 이재명 당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은 강한 팬덤층을 이용을 해서 완전히 당을 장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2024년도에 공천을 하겠다. 저는 그거죠, 뭐. 약간 선회를 해보려고 하면은 선회? 좋게 해석하려고. 이재명 의원인들 이런 문제를 모르겠냐 알 거예요. 근데 이재명 의원은 아마 제 선회하면 제 이렇게 빙의의 생각 이런 거 지금 당장은 나 급하니까 전당대회랑 사법 리스크만 해소되면은 중도 확장 전략 쪽으로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아마 그런 식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항상 그때가 되면 또 뭔가가 또 그럼. 생기고 또 뭔가가 생기고 한단 말이죠. 그 뭔가가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라는 거죠. 그 김혜경 씨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직접 기소하는 경우가 나타나면 지금까지 뭐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은 다 무효화가 되고 그냥 강경 투쟁밖에 나올 수밖에 없고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들이 목소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으면 만 가지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원칙을 흐트러뜨리면 한 가지 변화에도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올 수 있어요. 명언이다. 그 원칙이란 거는 개항을 출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원칙이라고 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그 원칙을 어긴 게 개항을 출마가 원칙을 어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냐고. 개항을 출마도 제가 볼 때는 큰 원칙은 저는 어겼다고 보는 게 본인이 책임과 권한이 함께 가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방선거의 권한은 이재명 후보에게 당시에 그 후보에게 굉장히 많이 쏠려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권한을 행사 나는 안 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건 유기인 거고요. 그만큼의 권한을 행사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책임을 안 졌다는 거는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 윤타짜가 사전 저희 취재 때 전당대회 끝나고 당 대표 된 다음이 더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죠. 그게 두 가지 차원인 건데 비주류와의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게 좀 안 좋아요. 제가 볼 때 최고위원 이 경선 과정도 안 좋은데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권하고의 관계 형성인데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영수회담 뭐 내가 대표가 되면 제의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갈 것인지 나에 대한 이 탄압은 우리 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전면 투쟁이다로 갈 것인지 뭐 그런 거가 훨씬 더 중요하죠. 지금 남아 있는 전당대회보다는. 저는 8월 28일 이후가 더 문제라는 말에 동의하는데 그 정당의 최고의 불행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선거 지는 거. 불임 정당이에요. 불임 정당. 불임 정당. 그래 선거 지는 거. 예? 비슷한 생각이 거네. 강한 사람끼리 똘똘 뭉치면 중도층을 끌어올 수 없고요. 영원한 불임 정당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니까 좀 기회를 가져보세요. 뭐 서로 위로해 주는 거야 지금? 아니 서로 위로가 되네요. 서로 너만 믿는다. 이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저러니까 우리가 이래도 돼 이러고 서로 그러는 거지 뭐. 그러면 저 민주당의 이재명 저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재명 그냥 당대표가 되면 대표라고 네. 그래요. 강하게 그립감을 가지고 확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민생이나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될 그 책임의 소재가 존재하는데 지금 이렇게 맞서 싸우면 책임이 분산되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은 민생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고 그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할 때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맞서 싸워서 국민에게 똑같이 나쁜 사람들 뭐 똑같은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을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1분 남았어요. 장 소장. 이재명 당대표 거의 될 것 같아. 됐죠. 여거에 됐다고 맞서는 국민의힘의 전략은? 국민의힘 전략이요? 네. 뭐가 있을까? 당대표가 되게 하는 것.
아 진짜 대면 표기하는 거.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네. 친 이재명계가 네. 최고위원들을 장악을 하면은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어차피 검찰과 경찰발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어렵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자신들은 전당대회 때 제대로 된 당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당권을 빨리 장악하자. 그러니까 서로 그냥 자기들 안쪽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전- 그냥 국민이나 중도층 바라보지 않고 전당대회 자신들- 언제 한답니까 국민의힘? 대통령께서 뭐 내년에 하는 게 맞아 그러셨다니까. 사실이에요? 아니 언론 보도가 그렇게 아니 나와요. 올해 하는 게 맞아라는 보도에 대해서 오보다 홍보수석 실천됐잖아요. 자, 내년 1월에 하는 게 맞아, 올해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게 맞는데 홍보수석 되게 재밌어요. 안녕. 대통령